진안군을 경과할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경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송전선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송전선로 이름은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여기 신임실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오늘 주된 이제 주제인 남석권입니다. 남석권, 신계룡, 그리고 신정읍, 신계룡, 신장수, 무주영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림이 보면 이렇게 타원형이 다 있어요. 보면 타원형이 있는데 왼쪽 것만 이상하게 빨간색이 그려져 있죠. 요거는 지금 진안 요 구간인데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신정읍, 신계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보면 이제 사업구역이 원래는 15개 지자체였고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북이 정천 주착, 규모는 115km, 그리고 준공 예정은 29년 12월입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 두 노선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게 없고 신정읍, 신계룡만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신정읍, 신계룡 중에서도 지금 우리 진안군은 이 구간을 3개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2구간인데 보면 이제 1구간과 3구간은 어느 정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정읍, 신계룡 송전선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트 모양으로 하얀색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런 것들은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빨간색 안 칠해진 곳은. 이제 여기 뭐 어딘가 봤더니 여기는 웅치전적지예요. 우리 웅치전적지. 그리고 여기는 아마 대둔산 도립공원 이렇게 여기는 안 지나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게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중간 과정이었거든요. 중간.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하트를 포함해서 우리 진안 쪽으로 하얗게 칠해졌죠. 여기는 안 지나간다는 뜻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무 협약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협력해서 공유하자, 대응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접 지역하고 같이 연대관계를 형성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송전선로 피해에 대해서 이제 피해 사례를 이제 수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피해 사례가 있나 한번 좀 일단 요것만 보면 한번 건강상의 이제 유해하다. 이제 전자파 문제겠죠. 그리고 환경훼손, 특히 산림훼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거는 송전탑을 대부분 산에다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만들 것이고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무 다 베어내고요. 그런 산림훼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집가 하락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역 개발도 저해됩니다. 재산권 침해, 이 집가 하락 부분은 2014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를 했고요. 자, 지목별 집가 하락 평균을 한번 봤어요. 대지 같은 경우는 평당 32,000원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평당이기 때문에. 밭은 8,600원, 논 이렇게 대지, 밭, 논 순으로 이게 집가 하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권 침해, 이 전자파, 전자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기장이라는 거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질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법원은 이 자기장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다 정부나 한전의 손을 들어줘요. 주민 편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외에 또 송전선로 이제 피해가 있는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권 침해 그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송전선로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소음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 발전이 저해가 되고 지역 경관이 훼손가 되고 또 관광자원이 파괴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차질이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 행위 제한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송전선로 근처에 제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서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한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재산권 행사에 굉장한 차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암발생 위험, 우리가 가장 큰 게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2등급 B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송전선로가 암 발병에 연관성이 있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진시라고 있습니다. 충남에. 거기에 당진 화력발전소,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다 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선로가 있어야 되고, 송전선로가 어마무시하게 지나갑니다. 저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나가요. 여기는 대부분 다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집에 3명씩 막 이렇게 암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이라고 10조를 만들어서 우리 지나에도 지금 몇 년째 그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떠들어대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은 알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알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은 에너지를 찾아서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건강에 위협이 되고 난리를 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전선로를 당연히 좀 막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그 군수님과 또 행정 입장에서도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그런 차원의 이런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그 군수님이, 그냥 단체장님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거 선언적으로 좀 선언을 하고 일을 좀 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들을 좀 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하면 어떨까? 왜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안천 동양분들은 꼭 나오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조금만 여기 가면 바로 산이 있어요. 여기 성곽산. 이 타고 동양을 넘어서 또 안천, 우주 적상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행정력, 우리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는 거는 제가 개발 행위를 승인하는, 허가를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텁이 만약에 우리 진안으로 온다면 이제 그건 우리 진안군의 권한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례가 바로 하남시 사례죠. 하남시에 변전소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지금 사실은 승인이 나갔다가 다시 그걸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면서 지금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근데 저희 주민이 제일 염려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건강 문제하고, 또 지역의 설명서를 들어보면 지역의 어떤 균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개 읍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정천 쪽으로 가다가 병마성으로 온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만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안주했다 해야 되나, 진안했다 해야 되나. 이게 각 지역별로 그게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군에서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하는 것이. 그러면 광역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뭉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행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첫째 제가 제일 행정한테 바라는 것은 안 될 거면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할 건가, 그것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행정에서 신선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키로당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중화하는 데는 이제 몇 배일까요? 한 8배? 소요가 된다고 해요. 비용적인 문제를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지중화를 하고 싶어 하나,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수도권은
지중화율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10%가 안 됩니다. 이쪽에서 와서 정착을 해. 직접 와. 우리는 지나가긴 할 수 있지만 지중화로 밀겠어. 라는 제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승원 지금 여기 이장님 오셨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부담해야 된다. 지중화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평택은 뭐 그렇게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저희 북위 같은 경우는 유입 인구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벌써 고민하세요. 이거 다시 송전탑 들어오면 나가야 되나? 괜히 들어왔네. 그리고 농촌 유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서울에서 내려와요. 아토피 치료받으러 와요. 진안 청정 지역이라고 오고 있어요. 북이 다 아토피로 돼 있고 정천도, 주천도. 그런데 그런 곳에 송전탑이 딱 보이면 이게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정부의 돈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송전탑 전부 다 있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때도 소멸이에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지금 이렇게 지금 테마를 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 딱 하니 송전선로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모든 사업이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장애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군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당연히 네. 저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지금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요. 말하자면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서 산악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군영으로 저렇게 활처럼 저렇게 가는 식으로 지금 도면이 저렇게 되는데 저 지금 저기 설명하시는 분은 지중화 저중에서 이 구간이 우리 지나니까 50몇 킬로 되니까 얼마가 될 것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저기 신태이니까 신정읍인가 거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전제도 시작해서 여기 신계령인가 거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지중화한다 그러면은 구태 산악지역으로 우회해서 길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직선으로 가고 그 지중화 비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다 뜯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산악지역으로 가니까 우쪽으로 들어오니까 우쪽 비용을 지중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논리에 참 저는 맞다 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중화한다 그러면은 왜 그것을 돌아갑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차라리 산등 반대쪽 공장 있는 데로 가려면 부안 해상풍력발전소가 바다로 건너서 그렇게 해서 가면은 산악지역도 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직선거로 올라갈 수 있는데 구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들리는데요.